오늘은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아마 모든 사람의 평생의 숙제일 듯 합니다. 최근 인간관계 피로감이라고 해서 인간관계 번아웃 증후군이 많이 퍼져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후군을 토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K에게 그동안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기준은 숫자였다. 그는 주소록에 등록된 인원, 페이스북 친구들의 숫자, 하루에 받는 카톡과 문자의 개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좋아요나 댓글의 개수, 주고받은 명함의 숫자 등을 늘 헤아렸다. 그 숫자가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적을수록 우울감을 느꼈다. 이 내용이 비단 K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K만의 문제일까?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두잇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성인 남녀 2,526명 가운데 85%는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인간관계 때문에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겪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는 힘이 든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두 가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실천을 한다면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혜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는 것입니다. 밸런스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 간의 밸런스인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바로 공유관계와 교환관계의 밸런스입니다. 공유관계가 뭐고 교환관계는 또 뭐지? 인간관계의 유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공유관계라고 하면 영어로 communal relationship이라고 하고요. 교환관계라고 하면은 exchange relationship인데, 공유관계는 이런 겁니다. 서로의 친밀함, 관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관계인 거예요. 동질감에 기초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교환관계는요, 서로의 필요, 특히 경제적인 이해 득실이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익에 기초하는 것이죠. 공유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집니다. 휴식 개념에 가까워요. 그런데 교환관계는 겉돌거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비즈니스 관계에 가까워요. 필요와 이익이 계속해서 창출되지 않으면 쉽게 식을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자, 공유관계, 교환관계, 이 두 가지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느 관계가 더 우리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 같나요? 딱 들었을 때 공유관계가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둘 중 좋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제대로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두 관계 모두를 중요시 여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관계의 밸런스를 아주 적절하게 취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쁘게 들리는 이 교환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력, 경력, 즉 경제사회적인 네트워크, 확장, 확대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면이 없이는 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환관계는 필수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이상의 꿈을 꾸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듯이 교환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환관계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잃고요. 공유관계, 정서적인 지지, 안정감을 주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공유관계가 교환관계와 맞물려서 잘 밸런스를 갖출 때 인간관계를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시간을 나와 함께 많이 보내는 사람인데 이 교환관계와 공유관계, 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겸비하고 있는,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교환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유관계, 각각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혜택들을 얻어서 이거를 나의 24시간에서 잘 쪼개가지고, 할애해가지고, 공유관계도 잘 맺고, 교환관계도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K군의 사례처럼 왜 현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느냐.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서 많은 인간관계가요, 교환관계가 비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유관계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즉,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젤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멘토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인간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말을 하세요. 현대사회에서 교환관계가 비대해지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거시적이고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 개인이 맞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쟁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변화도 심해지고, 그리고 저성장으로 인해서 경제사회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쪽은 교환관계의 특성을 띠는 인간관계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인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관계를 읽는 시간, 이 책의 저자인 문요한 전문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환관계가 공유관계보다 많아지는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능력과 효율을 중시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입니다. 심지어 가족, 연인, 친구, 사제 등의 관계조차도 교환관계처럼 교류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교환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환관계는 일적이고 비즈니스적이고 이익에 기초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휴식 없는 노동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소진된 삶, 소진 증후군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서적인 깊은 내면의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피상성 속에 허무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 그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증후군, 허무함,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교환관계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관계를 의식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 딱 관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한번 노트를 펴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환관계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러면 10중 8구 인간관계에서 문제점은 이 교환관계에 치우친, 밸런스가 깨진 거기서 발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공유관계의 측면을 늘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서는 공유관계와 교환관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앞서서 공유관계를 늘려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그 공유관계를 늘리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건데요. 나 자신의 관심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관심사.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저절로 관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공유관계를 넓혀가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관심사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외부의 보상이나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런 대가, 금전적 보상 없이 내가 저절로 하는 활동인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나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100%가 될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유관계를 넓혀가야만, 그쵸?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는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의 관심사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은요, 오티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티움을 번역하면은 내적인 기쁨을 주는 능동적인 여가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보면은 그냥 내가 좋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티움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 뜨개질, 합창일 수도 있고요. 동식물을 기르는 거, 춤추는 거, 봉사활동을 하는 거, 명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활동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게 다 다른데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오티움은 무엇인가? 나의 능동적인 여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기초로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유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의 관심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 의식적으로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정서적인 거를 공유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나의 관심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공유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오티움, 내적인 관심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저절로 즐겁고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애정을 갈구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기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티움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도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내가 즐거운 활동이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애초부터,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 두 번째는 중요하죠.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 나의 건강한 자아, 나의 관심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기뻐야, 건강해야 그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되지 않고, 와, 저 사람이 정말 저걸 즐기고 있구나, 거기에 동의되고 감동되고 더 친해지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관계를 늘려야 되는데 그 공유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아무런 곳에 막 가면 안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밤에 바에 간다든지, 처음 본 낯선 사람, 이성 등을 만나서 어디를 간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는 공유관계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곳에 가면 안 되고 나의 관심사가 벗어난 곳,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더 떨쳐내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공유관계의 시작을 나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한 활동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젤름 신부님도 말해요. 행복한 삶,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에 집중하십시오. 관계의 시작은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필수 지식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다. 무엇과 무엇의 밸런스입니까? 공유관계와 교환관계.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교환관계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환관계가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소진, 증후군, 허무함, 외로움 등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 같은 거. 현대사회의 그런 정신적 질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공유관계를 늘리려고 하는, 공유관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관계를 어떻게 늘려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필수 지식인 거죠. 나 자신의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것. 나 자신의 관심사, 특정 보상 없이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그와 연관된 사람들을 만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즐거움이 나에게서 비롯돼서 남에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티움이라는 표현으로 썼죠. 애초에 나의 오티움에서 시작된 활동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관계가 심화되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양질의 공유관계로 발전된 가능성도 증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관계가 튼튼해지면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비대해진 교환관계를 보다 쉽게 축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는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요소예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두 가지 필수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풍성하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더욱더 맺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미사이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